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3D Gaussian Splitting for Real-Time Radiance Field Render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어, 이 논문이 올해 8월에 시그래프에 발표가 되었는데 이후에 이게 씬 리프레젠테이션의 너프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후속 연구로 4D 다이나믹 씬에 대해서 4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논문과 그리고 텍스트 투 3D 모델로 드림 가우시안이라는 후속 연구들이 빠르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논문으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제목에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논문이 하려고자 하는 것은 리얼타임 렌더링을 하는데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장면이 이 논문의 데모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하고 이 장면은 학습된 3D 모델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리얼타임 렌더링이 뭔지 정확히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웹 데모를 제가 마우스로 움직여 가면서 화면을 녹화한 거고 이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뷰 포인트를 바꿀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 방향이 바뀌는 2D 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렌더링이 돼서 비디오처럼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리얼타임 렌더링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이미지들을 만드는데 1초에 한 장씩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뷰포인트를 바꾸면서 계속 그 이미지들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야 모아서 이런 비디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모델 이 모델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이런 렌더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너프에 대한 세미나 또 몇 번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씬 리프레젠테이션 방법에 대해서 먼저 리캡을 한번 하고 넘어가자면 제가 제가 분류를 하기로는 이렇게 오리지널 너프 계열의 너프 연구들과 그 후에 나온 그리드 베이스드 모델들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지널 너프 계열은 음, 씬을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뉴럴넷을 사용해가지고 그 3D 좌표를 받아서 컬러와 덴시티를 인퍼런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너프 오리지널 너프 계열의 논문들로는 민너프, 민너프 360, 레프너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런 오리지널 너프들이 뉴럴넷 인퍼런스 과정을 포함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드 베이스드 너프 모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리드 베이스드 모델들은 플래녹셀, 딥복셀 그리드 옵티마이제이션, 텐서프, 인스턴트 NGP 등이 있는데 이 모델들의 장점은 굉장히 빠르게 학습이 되고 보통은 렌더링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으면서 성능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밈너프 360이 비주얼 퀄리티 면에서는 소타로 불리는데 이런 소타 모델보다는 뉴럴넷을 쓴 소타 모델보다는 그리드 베이스 모델들이 성능이 조금씩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논문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하고 리얼타임 렌더링을 고화질로 가능하면서 성능도 저 소타 모델과 앞서거나 거의 동등한 결과를 갖도록 제안이 되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 3D 가우시안 리프레젠테이션을 썼을 때 소타 비주얼 퀄리티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과 리얼타임 렌더링이 타일 베이스드 스플래팅 방법을 제안해서 리얼타임 렌더링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보통은 이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렌더링을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 메쉬나 포인트 클라우드 등으로 3D 모델을 표현하는데 어, 그런 그런 렌더링 방법을 했을 때
빠르게 렌더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져와서 이 논문에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메서드 설명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프릴리미너리가 있는데요. 음, 이 논문의 제목에서도 계속 언급되었다시피 이 논문이 사용하는 방법은 어, 메소드 핵심은 3D 가우시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3D 가우시안이 뭔지 직관적으로 좀 안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 뭔가 저희가 원 디멘션 가우시안은 굉장히 쉽게 머릿속에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 오른쪽과 같은 분포인데요. 이 선으로 곡선으로 나타낸 분포는 1D 가우시안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고, 어, 이게 1D 가우시안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차원을 올라가서 2D 가우시안도 쉽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 2D 도메인에서 정의된 이런 가우시안 분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건 지금 3차원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건데, 이 장면을 이제 Z축 위에서 내려봤을 때 이 가우시안 분포가 여러 개가 있는 모습이 이 아래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도 쉽게 직관적으로 와 닿으실 것 같고, 근데 여기서 한 차원을 더 올려서 3D 가우시안 모델을 나타낸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2D 가우시안을 생각을 할 때는 3차원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는데 여기서 한 차원을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이 2D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한 차원을 늘려서 3차원에 있는 그 3D 가우시안들에서 샘플링을 한 점들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별로 각각 다른 가우시안 분포들이 있고 그 분포들에서 이제 샘플링을 한 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3차원 공간상에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밀도 분포가 각각의 3D 가우시안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식으로 나타나는 3D 가우시안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있고 여기에서 이 시그마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포지티브 데피니시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고 어, 그 경우에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R과 S는 각각 로테이션하고 스케일링 매트릭스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표현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음, 차원체를 표현하는 방법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D 가우시안 분포들을 하나씩을 저희가 엘립소이드 타원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그림이 이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상상을 했던 3D 가우시안에서 샘플된 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인벨롭이 타원체를 나타내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의 이 메서드 설명을 들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실 때는 직관적으로 3D 가우시안은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각각 하나하나의 가우시안들이 엘립소이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서드로 넘어가 보면 음, 이 저자들이 제안하는 메서드에서 컨트리뷰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씬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된 씬이 잘 학습되도록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함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얼타임 렌더링이 가능하도록 빠른 렌더링을 위한 이 디퍼런셔블 레스터라이저를 또 같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 오버뷰 그림에서 이 앞쪽에 모델링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옵티마이제이션 된 3D 모델을 렌더링 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네, 그래서 어, 네, 첫 번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부분은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씬을 모델링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스플래팅이라는 것은 이 가우시안들이 아까 가우시안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어, 질문 조금만 이따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고, 네, 이 가우시안들을 일리소이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스플래팅이 약간 그런 물방울 튀기는 모습 같은 것을 스플래팅이라고 하는데 그 엘립소이드로 표현한 가우시안을 스플래팅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D 가우시안을 굉장히 많이 마련을 해서 그걸로 이제 씬을 표현을 하게 되는데 먼저 처음에 모델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에는 이 SFM 포인트로부터 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SFM이라는 것은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라는 것은 이 너프 모델들에서 카메라 포즈를 인풋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른 뷰포인트들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가지고 카메라 포즈를 뽑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 SFM 모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카메라 포즈뿐만 아니라 스팔스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함께 얻게 되는데 그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해서 각각의 가우시안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가우시안에는 이제 민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있는데, 먼저 민은 각각 가우시안들의 포지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케일링과 로테이션으로 분해를 해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스케일링과 로테이션은 어떤 일립소이드의 축을 회전하고 스케일링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립소이드가 XYZ 축에 따라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자유로운 축으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자들은 애니소트로픽 가우시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방법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의 장점도 나중에 어블레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 모델이 학습을 해야 하는 부분은 각각 가우시안들의 포지션과 그리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있는 이 스케일링과 로테이션 매트릭스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각각 그 씬에 있는 점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저희가 이걸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점의 밀도와 그 투명도와 그 점의 색깔을 함께 알아야 하는데 그거를 따로 이 각각 가우시안들을 묶어서 오파시티 알파와 컬러를 만들기 위한 스피어리컬 할모닉스 코에피션트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씬을 모델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씬을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가우시안들의 포지션 P 그리고 알파 그리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리고 컬러를 나타내기 위한 SH 코에피션트들이 있습니다. 각각은 간단하게 SGD를 사용해서 SGD와 이 저자들이 만든 쿠다 커널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이때 로스는 에런 로스와 DS심 로스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테크닉이 들어가는 것이 이 어댑티브 덴시티 컨트롤 방법을 제안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어, 앞서서 그 SFM 포인트들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팔스한 셋으로부터 처음에 한 몇만 개, 10만 개 정도의 가우시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씬에 10만 개의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우시안들을 이제 적절하게 분포가 되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배치가 되어서 씬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음, 그 부분을 이제 잘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어댑티브 덴시티 컨트롤이고 이 덴시티 컨트롤이 가우시안을 제거하는 것과 추가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빈 공간에 있는 가우시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어, 투명도에 해당하는 이 알파를
스레시홀드를 줘서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언더 리컨스트럭션과 오버 리컨스트럭션의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언더 리컨스트럭션이 되는 경우는 그 씬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서 표현을 해야 할 영역이 넓은데 그 부분에 가우시안이 하나밖에 없어서 좀 부족한 숫자로 있어서 그럴 경우에 이 하나를 두 개로 클론을 해서 표현을 해주는 방식이고 더 추가를 해주는 방식이고 그리고 오버 리컨스트럭션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디테일이 있는 부분을 표현을 해야 하는데 가우시안이 너무 크게 하나로만 표현이 되고 있을 때 그 파인 디테일들을 잘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작은 두 개의 가우시안으로 스플릿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이제 포착을 해야 적절하게 클론과 스플릿을 해줄 수 있을 텐데요. 이 저자들은 그런 경우들이 네, 관찰을 해보니 포지션의 그레디언트가 큰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어, 이렇게 작은 가우시안으로 좀 넓은 영역을 표현해야 할 때 학습을 하면서 계속 이게 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이 두 가지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컨트리뷰션으로 리얼타임 렌더링이 가능한 빠른 레스터라이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프의 원래 모델에서 이 볼유메트릭 렌더링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과정은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 아, 이게 왜 너프의 볼유메트릭 렌더링을 똑같이 사용하지 않았냐면, 너프에서는 이 각각의 카메라의 픽셀들에서 레이를 쏴서 그 레이 위에서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링 포인트들에서 이제 컬러와 덴시티를 뽑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서 그런 볼유메트릭 렌더링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음,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3D 가우시안들로 이제 씬을 나타내게 됐을 때 저희가 샘플링을 해야 할, 어, 샘플링을 할 필요가 없고 그 포인트들이 어떤 픽셀에 떨어지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접근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어, 나타내야 할 스크린을 16 바이 16으로 쪼개게 되고 16 바이 16의 타일로 쪼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타일들에 대해서 네, 각각의 타일에 해당하는 가우시안들을 어, 분류를 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몇만에서 10만 정도의 가우시안들을 갖다가 16 바이 16 타일로 쪼갰으니까 한 256으로 나눠져서 너무 많은 수의 가우시안을 한 번에 다룰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그 각각 타일들에 들어있는 가우시안들을 어, 이 GPU 레딕솔트가 굉장히 빠르게 GPU를 활용해서 소팅을 하는 방법인데 이걸 사용해가지고 그 카메라 뷰 디렉션의 방향에 따라서 소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 타일 안에 여러 개의 픽셀이 있을 텐데 이제 어, 그 픽셀 바이 픽셀로 렌더링을 하기 전에 그 타일에 대해서 들어있는 가우시안들을 리스트를 만들게 되고 그 리스트 안에서만 서치를 하면서 각각 픽셀에 따라서 컬러와 알파를 어큐뮬레이트해서 그 최종적인 픽셀 컬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 GPU 레딕 소팅을 굉장히 굉장히 빠르게 되는 이런 소팅을 사용할 수 있게 돼서 볼리메트릭 렌더링보다 훨씬 빠르게 리얼타임 렌더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메서드인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궁금한 거 채팅으로 질문 주신 있는데요. 게 이 방법이 3D 푸리어 트랜스폼에 비해서 나은 점이 뭐냐고 해주셨는데 어,
제가 3D 포리어 트랜스폼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이 방법이 3D 포리어 트랜스폼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 예전에 했던 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D에서 프리 트랜스폼 하는 너프 논문이 있는 거 줄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리 트랜스폼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3D에서 그 그 연진님께서 다른 분들이랑 스터디 하실 때 비슷한 페이퍼를 리뷰했던 걸 기억하긴 하는데 몇 가지 기본적인 쉐이프들을 가지고 그 씬 리컨스트럭션 하는 페이퍼가 있었잖아요. 그 볼리메트릭 렌더링 할 때 결국 그게 그 프리 트랜스폼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럼 그건 차치하고 그 SSIM 스코어를 디퍼런셔블하게 계산한다고 하는데 그게 컴플렉시티가 되게 높지 않나요? 어, 어, 방금 조금 안 들려서 다시 한 번만 얘기. 그러니까 SSIM 스코어를 로스로 쓴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걸 안 쓰는 이유가 컴플렉시티가 되게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를 저도 이 로스에 대한 설명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페이퍼에서. 그래서 네.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페이퍼에서는 DSC 로스에 대해서도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그 그러니까 그게 디퍼런셔블 하다고 하더라도 계산량이 좀 많은데 그럼 이거를 MSC로 바꿨을 때 어블레이션이 있나요? 아니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에런 로스를 네.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보통 너프 논문들에서 L2 로스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에런 로스를 사용하는 게 좀 특이하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에런 로스를 쓰는지, 왜 DSC 로스를 쓰는지에 대한 아마 설명이 좀 그거는 부족한 것 SSIM에서 MSC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아,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긴 하는데 원래 파지티브 데피니트면은 로테이션이랑 그 스케일링이 곱으로 표현이 되나요? 안 되는 케이스가 몇 개 있는 걸로 기억해서 오, 어, 그게 그냥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냥 그런 가정을 둔 건지 아니면은 확률론에서 그게 확률에서 그걸 가정을 원래 하는 건지를 몰라서요. 음, 어, 그 부분 저는 그냥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는데 그 좀 네. 더 찾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 통계 가우시안에서 그런 게 가정이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가우시안에 대해서 이렇게 스케일링과 로테이션으로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포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인 경우에 그걸 분해를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채팅으로 주신 게 포지셔널 그레디언트 값에 따라 언제 언더 오버 리컨스트럭션 하는지 구별 가능한가요? 어,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논문에 디테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생략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맞아. 아, 그 부분을 저, 어떻게 언더와 오버로 구분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일단 본문에는 없거든요. 근데 언더와 오버일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그 둘을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우시안 사이즈에 네.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스레시홀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리가 걸렸네. 그리고 또 질문 주셨는데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건 좌표가 들어오면 그거에 맞는 코베리언트 매트릭스 네트워크가 받는 인풋 아웃풋 쌍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여기에 네트워크가 뉴럴넷이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냥
이 모델이 저장하는 것들은 저 포인트들을 저장을 하게 되고, 그 포인트 3D 가우시안들을 저장을 하게 되고, 그 3D 가우시안들이 몇만에서 10만 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우시안 각각이 저장하는 부분이 여기 말씀드린 포지션, 알파, 그리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리고 컬러를 나타내기 위한 SH 코에피션트 이렇게 어, 들어있게 됩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아, 그럼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그냥 네, 이 코바런스 매트릭스랑 그 컬러 코에피션을 다 그냥 외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이거 포지션에 대한 함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코에피션트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포지션 이게 다 사실은 그러면 코바리언스랑 그 컬러 코에피션트가 포지션의 함수로 주어져서 아, 네트워크 통과해가지고 포지션 넣어서 저게 아웃풋으로 나오게 하면은 아, 네, 네.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근데 이 논문이 계속 좀 내세우고 있는 네. 부분이 리얼타임 렌더링이기 때문에 어쨌건 네트워크가 들어가면 그런 게 많이 떨어지게 될 것 음, 같아요. 속도 면에서. 네, 어차피 그냥 인덱싱 하는 거니까 엄청 네, 빠르다 이 얘기군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미야, 이거 보통 너프에서 만들어서 그냥 3D 복셀로 저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거 그렇게 그냥 저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 리얼타임 렌더링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복셀로 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빨라서 리얼타임 렌더링에 가깝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본문에 있었던 내용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제 생각에 그 한계 복셀 방법들의 한계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어쨌건 복셀의 사이즈를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씬이 엄청 커지거나 어떤 씬을 굉장히 고화질로 렌더링을 하고 싶거나 할 때에는 조금 한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플렉서블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게 3D 가우시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근데 결국 만약에 3D 가우시안도 네, 만약에 레졸루션을 올리려면은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늘어날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그럼 3D 가우시안은 그 해상도를 늘리는 데 있어서 이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좀 더 자유로운 편인가요? 어, 복셀 필드에 비해서? 일단은 네,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 그, 정확한 그 뒤에 엑스페리먼트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 7,000번 정도 했을 때도 괜찮은 수준의 이제 결과물을 낸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완벽하려면은 3만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이제 뒤에 비교 실험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7000번이라는 게 그 SGD 이터레이션을 말하는 네네, 것 같은데 이터레이션. 네. 그랬을 네 경우에 근데 트레인이랑 그 렌더링 속도가 다른 거랑 비교했을 때 꽤 빠른 편이긴 해요. 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좀 궁금했던 게 그냥 그 너프를 학습을 시키고 그냥 그걸 3D 복셀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론들이 좀 있을 텐데 그리고 그냥 그걸 저장할 때도 그 3D 프리트랜스폼으로 저장을 해도 사실 성능은 잘 나올 거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엔드 투 엔드로 그런 과정을 생략을 했는데 그럼 그 부분이 좀 더 이 방법의 강점으로 잡고 들어가는 건지 그게 좀 헷갈려서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추측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복셀과 3D 가우시안의 그 컴퓨테이션을 비교를 한다면, 그냥 수치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진짜 좀 깊게 들어가 봐야 할 것 같고, 직관적으로는 복셀에 비해서, 그 복셀은 어쨌건 몇 바이 몇으로 처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하는 만큼만 복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네. 3D 가우시안 좀 더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더 파인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들에 좀 더 복잡한 디스크립션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메서드에서 질문 더 없으시면 실험 파트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저 질문이 있는데, 아, 네. 그, 그, 어,
각각의 3D 가우시안마다 혹시 몇 개 샘플 정도를 샘플링 하는지 그런 게 있나요? 몇 개 뭘 샘플링 한다고요? 이게 어차피 확률 분포니까 뭔가 네. 나타내려면은 그 점들을 아, 샘플링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네. 3D 복사보다는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해상도를 늘렸을 때도 그냥 더 많이 샘플링하면 되니까 뭔가 그런 장점이 있나요? 음, 아, 이게 그 좀 모호한 부분인데, 일단, 아까 제가 앞에서 그 프리리미너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법이 3D 가우시안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냥 3D 가우시안을 갖다가 그냥 엘립소이드나 약간 볼륨이 있는 포인트 정도로 표현을 하고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우시안 가우시안 코베리언스와 포지션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을 하나의 볼륨이 있는 포인트처럼 다루면서 거기에 있는 컬러와 알파만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가우시안에서 여러 개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가우시안에서 하나의 컬러와 하나의 저 투명도를 갖다가 엄청 많은 가우시안을 따라서 쭉 어큐뮬레이션을 해서 픽셀 컬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얘를 넓은 범위로 잡은 다음에 그거를 점점 뭐 하나의 이제 픽셀로 점점 수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가요? 학습 과정 자체가. 아, 넓은 범위로? 넓은 범위로. 그, 아, 그, 그러니까 3D 가우시안들이 굉장히 여러, 여러 개가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아마 넓은 범위로라고 말씀해 주신 게 하나가 좀 어떤 영역을 커버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하나의 3D 포인트 점점점을 담당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실험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이제 네, 다음으로 이제 실험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페이퍼에서는 세 가지 데이터셋과 그리고 세 가지 메서드를 비교했는데요. 먼저 지금 퀄리터티브 리절트를 먼저 보고 계신데 제가 이제 그 PPT로 담기 위해서 페이퍼에서 캡처를 하다 보니까 해상도가 되게 낮아서 그 페이퍼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밈너프 360이 소타 메서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퀄리티 관점에서 밈너프랑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스턴트 NGP는 이제 트레이닝 속도 관점에서 최고인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플래녹셀이라는 메서드는 뉴럴 네트워크 없이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레디언스 필드를 생성한 최초의 모델이어서 이제 같이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퀄리터티브 리절트를 같이 보시면 해당 페이퍼에서 이런 빨간색 화살표나 그 확대한 그 네모로 이제 비교를 해 주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그 자전거를 봤을 때 지금 3D 가우시언을 썼을 때는 지금 확실히 타겟인 자전거가 명확하게 잘 표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밈너프 360의 경우에는 이 화살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자전거 바퀴 속에 있는 이런 줄들이 끊겨진 것을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3D 가우시언에서 본인들의 이제 결과물이 더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셋으로 이제 딥블렌딩이나 탱크 앤 템플스라는 이런 데이터도 사용했는데 하나만 약간 귀엽게 있는 이 그 쿠션 속에 있는 곰돌이를 봤을 때 왼쪽이 이제 3D 가우시언 페이퍼고 오른쪽이 밈너프 360인데 쿠션 속에 있는 이 곰돌이가 아워스는 이제 약간 좀 뚜렷하게 잘 표현된 반면 밈너프 360에서는 약간
흐릿하게 표현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퀄리터티브 쪽에서 조금 더 낫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퀀티터티브 리절트인데요. SSIM이랑 PSNR 말고 여기 LPIPS라는 처음 보는 그 매트릭이 있길래 찾아봤더니 LPIPS는 이제 비교할 두 개의 이미지를 각각 프리트레인된 네트워크에 넣고 그 피처를 뽑아가지고 그 피처의 유사도를 측정해서 내는 매트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매트릭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퀀티터티브 리절트를 비교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GP인 인스턴트 NGP는 트레이닝 속도가 빠른 편으로 해당되는데 hours 그 3D 가우시언으로 했을 때 7,000번의 이터레이션 했을 때는 비슷한 트레이닝 속도를 내면서도 그 성능적으로는 더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밈너프 360은 이제 퀄리티 쪽으로 이제 소타임 메서드인데 뭐 7,000번 이터레이션 했을 때도 비슷하고 또 3만 번 이터레이션 했을 때는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이제 메모리를 확인하시면은 메모리를 보시면 그 3D 가우시언에서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잡아먹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GPU가 안 좋은 것을 사용했을 때는 버벅거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7,000번 이터레이션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던 그 결과물이 다음과 같은데요. 그 아래 예시처럼 7,000번 이터레이션 했을 때 3만 번과 별 차이 없는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였는데 맨 위에 보이시는 리미티드 BW가 그 페이퍼에서는 Unlimited Depth Complexity of Splits with Gradient라고 표현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그레디언트 컴퓨테이션을 이제 몇 개의 가우시언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이 해당 실험에서는 이제 10개의 가우시언만 보고 그레디언트를 이제 계산한 실험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캡처한 거에서는 사실 차이가 나지 않는데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연진이가 메서드에서 설명한 그 SFM을 가지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고 랜덤하게 했을 경우인데 그랬을 경우에도 그랬을 경우에도 그 SFM 포인트 없이도 그 렌더링을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선 지금 잘 보이는데 배경을 이제 확인하시면은 배경 쪽에서는 상당한 성능 저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랜덤 하면 이제 약간 그 SFM 포인트를 가지고 이니셜라이제이션 했을 때보다 상당히 렌더링 결과물이 안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덴시피케이션인데 이제 그 아까 오버 리컨스트럭션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먼저 그 가우시안 스플릿을 안 했을 경우와 했을 경우 그리고 클론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를 이제 비교해 보는 건데 그 스플릿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경이 되게 노이지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클론의 경우에는 배경도 괜찮고 그 퀄리티도 괜찮아 보이지만 이제 타겟 퀄리티가 살짝 낮고 그리고 클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렴 속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정리해 보면 큰 가우시안을 이제 하게 되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파인하게 그 배경을 잘 리컨스트럭션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스몰 가우시안들을 클론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수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논문에서 네. 그리고 이제 3D 가우시안의 전체 커베리언스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에서 그 가우시안 커베리언스를 축에 대해서 다르게 최적화하는 애니소트로픽 커베리언스를 이제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단일한 스칼라로 조정해가지고 이 성질을 제거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란트루스고 이게
알로트로픽 코베리언스라는 성질을 사용했을 경우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이제 성능이 그, 네, 잘 보이지 않지만 성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페리컬 하모닉스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해서 이제 이게 풀에 해당하는 실험인데 스페리컬 하모닉스를 썼을 때는 이제 뷰 디펜던트한 효과를 보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성능이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논문 저자들이 가지고 온 메서드를 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리미테이션까지 저자들은 다루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피겨 11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해당하는 그 피겨들은 캡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페이퍼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피겨 11을 함께 보면 다른 메서드처럼 이제 씬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렌더링한 결과물을 봤을 때 학습 데이터에서 주어지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긴 타원 형태의 아티팩트나 그런 뭐 블럽 형태로 가우시언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가우시언을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큰 가우시언을 만들 때는 아티팩트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어떠한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하지 않았고 이 페이퍼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다란 씬을 학습할 경우에는 GPU 메모리가 거의 20GB 이상 소모되는 것을 리미테이션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결 방안으로는 뭐 어떤 그 프린시플드 커링 어프로치를 쓰면 아티팩트도 없앨 수 있고 또 레귤러라이제이션도 사용하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뒤에 피겨가 있었네요. 네, 이상으로 이제 실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좀 없으시면 트리비얼한 거긴 한데, 네네. 네, 트리비얼인지 모르겠는데, 그 컴퓨테이션 바틀렉이 도대체 어디서 걸리는 건가요? 그냥 그 네트워크도 컴퓨테이션 바틀렉이 도대체 어디서 걸리는 건가요? 컴퓨테이션 이게 바틀넥이요. 네, 이거 메모리가 20기가라 하셨는데 사실 데이터셋 다 올려도 20기가가 안 될 거고 음, 그 파라미터도 몇 개 안 되잖아요. 1000개, 2000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메모리 바틀렉이 그 SSI 스코어 계산한 데서 걸리는 건가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음. 맞아요. 저 스피커 하모닉스가 3D 푸리에 트랜스폼 얘기한 거였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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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걸로 하는 거에 비해서 3D 가우시안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거 여쭤보려는 거였어요. 네, 두 번째 거 먼저 말씀드리면 얘 또 컬러를 표현하는데 스페어리컬 할머니 쓰는 거 똑같이 가져다 쓰고 있어서 그거는 약간 이 학습을 빠른 학습과 렌더링을 위한 모델들을 쓴 약간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 된 것 같고요. 그 20기가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인데.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왜 많이 쓰일까? 어, 아마 레스터라이저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게 아까 제가 타일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음, 타일마다 그 가우시안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이 각각 타일에 여기에는 좀 생략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각각 타일에 쉐어드 메모리 각각 타일에 해당하는 가우시안들을 쉐어드 메모리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그 타일 안에서 픽셀들을 또 어큐뮬레이트 할 때 가우시안들을 각각 픽셀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그 리스트에서 뽑아오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픽셀을 16 바이 16으로 스크린을 나눈다고 해도 그 한 픽셀이 만약 1080p면은 얼마나 되나요? 16이면 40, 40 한
256. 아, 아, 16 바이 16 타일스가 16 바이 16 타일스가 그 뜻이구나. 근데 네, 아무튼 256개의 픽셀을 한 번에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타일 길이도 패러렐라이즈를 하고 그 타일 안에서도 또 패러렐라이즈가 다 돼야 그게 빨리 되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GPU에 많이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그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 스피커 하모닉스로 볼륨 렌더링은 왜 안 하는 건가요? 이게 스피커 하모닉스보다 3D 가우시안이 좀 더 좋은 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정보량 측면에서는 사실 스피커 하모닉스가 하는 게 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코스트 훨씬 더 적으니까. 음, 근데 스페이컬 하모닉스도 쓰는데. 맞아요. 스피어럴 할모닉스로 컬러를 만들고 그 네. 컬러를 알파로 어큐뮬레이트 해가지고 네, 픽셀을 쓰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잘못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리가 되었을까요? 네. 네네. 혹시 실험이나 메서드 관련해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